네, 지금부터 제4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총괄 부본부장 기동민입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당측 인사입니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 오셨습니다. 국난극복위원회 이인영 총괄본부장 오셨습니다. 조정식 정책기획본부장 오셨습니다. 윤관석 정책기획부본부장 오셨습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 오셨습니다. 최운열 금융, 외환, 거시경제, 재정 TF 단장 오셨습니다. 윤우덕 총괄 부부본장 오셨습니다. 허윤정 치료제 대책 TF 단장 오셨습니다. 다음은 청와대입니다. 강기정 정무수석 오셨습니다. 정부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오셨습니다. 노영욱 국무조정실장 오셨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오셨습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오셨습니다. 오늘 안건 보고를 위해서 관계부처 실국장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이 모두 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는 기업 구호 긴급자금으로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주 1차 회의가 결정한 50조 원에서 2배로 커졌습니다. 지원 대상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우리 기업들도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 인식과 이른바 코로나 도산은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이 나빠지고 고용이 나빠지면 민생이 휘청거립니다. 기업을 돕겠다는 것은 결국 민생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오늘 고용유지 지원금의 확대 계획을 발표합니다. 민생을 돕기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 조치도 곧 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계 경제가 언제 끝날지 모를 위기에 빠져드는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 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그런 노력을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문제는 신속한 실행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새로 결정된 조치들이 4월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들은 신속한 실행을 막는 모든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조치는 지금부터라도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주 3차 비상경제회의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일정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 지원 문제에 대해 당정이 주내에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을 호소하지만 과감한 투자와 상생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 유통업체는 매출 감소에 비례해 매장 수수료를 내리거나 관리비를 면제하고 협력사들과 21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기업들의 그런 고용 유지 및 자구노력에는 정부의 지원과 보상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위기를 틈타 부당하게 인원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도 단호하게 대처해야겠지만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입국 검역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입국자들은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해외 입국자와 확진자들을 엄정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완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4월 6일에 개학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해 오늘 정부가 발표할 안전생활 지침을 모든 국민께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총괄본부장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 다시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합니다.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65일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장기전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우리의 일상 속에 다양한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진료와 함께 재택근무, 화상회의, 장보기 같은 비대면 문화가 사회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팬데믹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국내 감염이 소멸되지 않는 한 생활 방역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필수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세심한 관리와 꼼꼼한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바이러스 방역과 함께 경제 방역에도 당정은 온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정부가 방역과 치료에 온 힘을 쏟는 동안 시민들은 많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유입과 소규모 클러스터 감염 등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뇌관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지금 해외 유입 확진자를 막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올린 방역의 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 시스템이 보다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오늘 당정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발표한 기업 지원 및 증시 안정 대책은 절박한 기업에게는 오아시스가 되고 흔들리던 증시에는 안전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들의 경영 안전과 또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망을 긴급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오늘 지혜를 함께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은 정부가 놓치기 쉬운 현장의 고민과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경제적 수단이 적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법과 제도를 통해 후방 지원을 완벽하게 수행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낙연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주말 많은 분들이 완연한 봄 기운에 꽃구경을 위해 산으로 들러 나섰습니다. 지난 2달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모르지는 않지만 지금은 꽃보다 방역이 또 안전이 먼저입니다. 끝날 때까지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사회활동 대신 거리 두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보름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패를 가를 절대적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마지막같이 그 빛을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님, 먼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최근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완화되는 등 정부의 방역 조치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일정 부분 지역사회에 전파된 상황이며 세계적인 유행에 따라 국내 재유입 위험도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더 확실하게 줄이고 해외에서의 재유입을 차단하는 데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줄일 수 있도록 지난 3월 22일부터 보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더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입국하신 모든 분들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고 있고 유로부터 입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국외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유입에서 벗어나 점차 일상으로 복귀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방역태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을 상시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례 없는 이번 위기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방역 조치는 물론 민생의 어려움에도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코로나19 방역에 희생과 헌신을 다하고 계신 의료계 종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해 정부의 방역 정책에 충실하게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는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를 위한 연대와 협력은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 체계를 주목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고요. 비공개 회의 후에 이곳에서 이낙연 위원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낙연 위원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정부가 곧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방안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여파로 고용을 유지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용자들을 도와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민생을 돕는 첩경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주된 내용은 그동안에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이 있었는데 당분간 모든 업종을 특별 지원 업종과 같이 지원하겠다, 이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앞으로 제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고용 위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기로 했습니다. 네,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역신보 등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많은 보완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보정심사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업무까지도 은행에 위탁한다든가 또는 각종 상담과 심사 업무에 임할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든가 절차를 과감히 간소화한다든가 면책 범위 확대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면 4월부터는 평균 2, 3주 안에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업무가 폭증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 대해서는 인력 확충과 은행 위탁, 또 면책 범위의 확대, 절차 간소화 등을 더 대담하게 취해서 그런 수요 폭증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 비상경제회의가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렇게 새롭게 시행되는 자금 지원도 4월부터는 시행되도록 미리 준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현장에서 뭔가 미뤄지고 있다고 느끼는 국가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기 발주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설령 당장 그 일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미리 발주를 함으로써 현장의 숨통을 틔워드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서 해외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놀랍도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정부와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해외 입국자나 그 가족들께서도 정부의 이런 시책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6일이 몇 차례 연기했던 개학을 일단은 해야 하는 날입니다. 물론 아주 특단의 사정이 생겨서 개학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4월 6일에 개학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개학 이후도 안전하게 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안전생활 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이미 오늘 안전생활 수칙이 발표될 예정입니다만 국민들께서 기왕의 불편을 견뎌주셨으니까 앞으로 2주일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개학 이후에 학교에서는 한 사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국민들께서 불편을 참아주시고 수칙을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거듭거듭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가 출범해서 매주 수요일 이른 아침 시간에 당정청 회의를 열어왔고 오늘까지 4차례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정청 회의는 마스크 대책 같은 국민 생활에 밀착한 문제들, 또 확진자를 위한 병상 확보 방안을 점검했고 추경 논의, 또 민생과 금융에 대한 지원책 등등 많은 것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4.15 총선이 이제 곧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기 때문에 4.15 총선까지는 오늘 아침에 했던 것 같은 공개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당정청 회의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당정청의 고위 인사들 간의 비공식, 비공개 논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침체와 위축 이런 문제들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공개, 비공식 논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공개적, 공식적 당정청 회의는 4.15 총선 이후에 재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네, 앱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자가격리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 등등을 더 엄격하게 하자.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런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침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입니다. 없으시면 네, 혹시 네, 말씀하시죠. 네, 아까 모두 발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주 월요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2단계에서의 결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번 주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고위 당정회의에서 큰 가닥을 논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2차 추경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잡아두어야 2차 추경 반영 여부도 미리 준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번 주에 논의가 될 텐데 지원 대상과 금액은 그 다음의 숙제겠지요? 순서상. 네. 네, 고맙습니다.